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삼성중공업의 중국 철수 결정에 수천 명의 중국인들이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발칵 뒤집어졌다. 수천 명의 중국 노동자들이 거리로 달려나와서 삼성중공업의 중국 철수를 항의하고 있으며 마치나 좀비들처럼 삼성중공업 철수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 소식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삼성중공업이 26년 동안 해왔던 중국 조선소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수 결정을 내렸으며 삼성의 이러한 단호한 결정에 중국 노동자들이 한바탕 뒤집어졌다. 중국 노동자 수천 명 삼성중공업 조선소 철수 결정에 항의 시위. 삼성중공업이 26년 만에 중국 저장성 닝보 조선소를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노동자 수천 명이 투자 철수 결정에 항의하고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중국 관영 영문 매체인 차이신 글로벌이 15일 보도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이 삼성중공업이 26년 동안 해오던 조선소 사업을 포기하기로 한 그 결정도 다 의미심장하지요. 그동안 중국은 이 삼성중공업을 잡아놓기 위해서 벌머로 잡아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짓들을 했습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참고 참아왔는데 드디어 결정을 내렸죠. 이에 중국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떨쳐나오는 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이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의 철수에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중국 노동자들이 삼성은 우리의 집, 나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등의 플래카드를 걸고 지금 중국의 노동자들이 한바탕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여기에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중국 저장성 닝보 조선소 직원들은 평소에 꿀보직, 아예 천국의 직장이라고 불렸던 삼성중공업 조선소 노동자들이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삼성에게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있다. 삼성은 나의 집,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일터, 이제 삼성중공업 조선소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그동안 삼성중공업 조선소 공장의 중국 노동자들은 한마디로 얼마나 혜택을 많이 보았느냐며 아예 직원들이 밤에도 집에 가지 않고 삼성중공업 조선소 뜰과 또 그 사무실에서 아예 숙식을 해결하며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삼성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이미 결정된 상황, 삼성의 단호한 결정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중국 노동자 수천 명이 지금 현재 시위 형태의 저항을 하고 있다. 중국 닝보와 산둥성, 룽청 등 두 곳에서 조선소를 운영해온 삼성중공업은 앞서서 연말까지 닝보 조선소를 폐쇄하고 룽청 조선소로 일원화한다고 13일 발표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닝보 조선소는 중국 개혁 개방 이후 처음으로 외국 자본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조선소이며 삼성중공업이 1995년부터 총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연간 생산 능력은 30만 톤으로 최대 4,800명의 노동자가 함께 일을 했다. 한국에서 선박 원재료를 보세로 수입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닝보 조선소에서 조립한 후 다시 한국 조선소로 보내 선박을 최종 완성했다. 닝보 당국은 토지 등을 제공하며 지원을 했었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중공업 닝보 조선소 관계자는 차이신에 이런 방식을 통해 닝보 조선소는 높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후 닝보 현지 정부가 일정 비율의 원자재를 중국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조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정이 세분화된 우리들의 방식으로 세금을 왕창 매기고 삼성의 조선소 기술을 빼돌리려고 했으며 또한 삼성중공업의 핵심 기술들을 계속해서 팔아먹고 있는 이 작금의 사태에 계속해서 삼성중공업은 이 현지
관계자들과 또 닝보 조선소 관계자들, 나아가서는 당국에, 닝보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무시를 했기 때문에 삼성조선소, 삼성중공업은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가 자국 조선 기술을 보호하라고 요구하고 또 한국에서 고부가가치 선박을 생산하고 중국 내에서는 전통 선박을 생산하면서 닝보 조선소의 이윤이 감소했고 닝보 당국에 대한 세수 기여도 줄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0일 닝보 조선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계약 중지야 보상 방안을 발표를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회사 업무가 중대한 영향을 받았고 이로 인해 생산 경영에 어려움이 커져 13일부터 계약 중지 성명을 받고 서명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으며 근로기간 1년마다 1개월의 임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3개월치에 해당하는 월급과 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N+3 방안도 제시를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차이 씨는 삼성중공업 측이 중국 국내 조선사와 닝보 조선소에 대한 합병을 논의했지만 상표권 사용 문제로 합의에 결국은 이르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닝보 조선소 철수 의사를 밝히면서 닝보시 당국은 지난 8월 조선소 부지를 반환하기로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이 퍼져나간 이후에도 이 노동자들은 조건이 안 맞는다며 이번에 N+3 이 방안에 대한 조건이 안 맞는다며 턱없이 이 높은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들은 아예 삼성중공업의 재산인 그 조선소 자산들과 기계를 아예 그 옆에서 몰수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삼성의 이러한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닝보 노동자들, 조선소 노동자들은 아예 삼성의 자산들을 팔아먹고 아예 빼돌릴 기세로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 측은 기계를 아예 내놓고 갈지라도 아예 재계약 같은 건 없다며 사실상 삼성중공업의 조선소 철수는 어떻게 보면 중국 당국의 악랄한 수법에 의해 결국은 삼성중공업이 철수하게 된 것이다라고 현지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으며 그동안 무려 26년 동안 삼성중공업, 저장성 닝보 조선소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며 사실상 삼성중공업을 중국이 잡았어야 하지만 결국은 삼성중공업이 떠나갈 수밖에 없게 만든 중국 당국에게도 문제가 있다. 고로 지금 수천 명의 중국 노동자들이 울고 불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네, 경찰 입장을 이해를 못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우리 총경님, 더 말씀을 더 우리 국민들은 더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앞으로 종종 이렇게 오늘같이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지금 경찰에서 잠시만요. 경찰에서 진즉 나와야 되는데 경찰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경찰이 태생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은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퇴직을 해가지고 경호회가 되면은 중립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양 경찰 경우에 여기에 제1조가 법 1조가 뭐가 있냐면은 제1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무너지고 있으면은 활동을 해야 될 겁니까? 근데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좀 더 그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나름대로 욕심을 내고 용기를 내서 나온 겁니다. 네, 사실 이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 사기 정치 방역에 문재인의 하수인 돼서 그렇죠. 완전히 헌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무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경님이 이렇게 총경 출신이 우리 선생님께서 애국자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 계속해서 외쳐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이제 사기 방역에 대해서 얼른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통계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100몇 명 했다가 지금 길거리만 보십시오. 길거리 한 100km만 가다 보면 임시 검사소를 다 설치해놨어요. 국민들이 지나가다 쑥쑥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몇십 명 했던 걸 갖다 몇백만 원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아, 그러면 거기에서 한두 명이나 늘어날 거 아닙니까? 양성이. 근데 가는 사람은 거기서 양성 나왔는데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증상이 하나 다 나요. 그리고 집에 다 나왔어요. 근데 그것은 통계로만 몇 명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방송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 정확히 떠들려면은 표본조사를 몇 명 했더니 그 중에서 몇 프로인 몇 명이 양성이 나왔고 몇 명이 중상이고 몇 명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또 이렇게 이제 많이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이거 저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늘려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양성이 몇 프로가 나왔고 그리고 이 중에서 중상이 몇 명이고 사망이 몇 명이고 해서 0. 몇 프로다 해서 이것을 평균을 따져야 돼요. 또 비교를 해야 돼요. 이게 정확한 이 통계 정치란 말이에요. 자, 종영님, 이 뉴올프레스 방송은 그 청와대 202 경비단 예. 그리고 종로경찰서에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후배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청와대와 우리 경찰들에게. 202가 청와대를 지키고 있어. 예,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종로경찰서 그리고 지금 예. 국민을 탄압하고 있는 반헌법적인 예. 이 경찰들에게 선배로서 예. 마지막 한 말씀 따끔하게 한번 저는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은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봉사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국민에 주어진 권리와 의무는 경찰들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것을 경찰들은 이미 옛날부터 경찰은 시녀다 또는 쪼레묵이다, 피렘이다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때는 당당했던 경찰관들은 사투를 썼어요. 사투를 쓰고 가감히 행동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나오지 않은 것이 좀 아쉬운 감은 듭니다. 아쉬운 감은 들지만은 그러나 경찰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여기에 지금 이미 불이 나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해체돼 가는 상태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불이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불을 꺼야죠.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끄러 나와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지금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지나면은 우리가 아닌 제3자 바둑으로 뛰면은 한수만 뒤를 보면은 이 체제가 다른 세력 북한에서 지금 많이 내려왔다는 지금 노가다판에도 많이 내려왔다는 그런 지금 유튜브가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못만 내려왔겠습니까? 무기도 많이 가지고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느 한순간에 한번 하자 하면 그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싸워야겠습니까? 경찰하고 싸워야 돼요. 그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막아야지. 그걸 지금 막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가 지금 불을 막고 있는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했다가 그 상황에서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후원이 보고 있는 정책적인 상황에서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우리는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지요. 귀가 있어도 말을 못하지요. 법이 있어도 말을 못하죠.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아지요. 이런 사회인데 도대체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불이 나더라도 지금 대형 불이 나 있습니다. 이걸 빨리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경님 감사합니다. 예, 예. 자주 나오셔서 예, 예. 좀 바른 목소리를 좀 들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예. 자, 오늘 이렇게 지금 이제 주일 연합 화합은 예배를 마치고 또 미스바
예, 구국 기도회 이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은 자 이렇게 완전 원천 봉쇄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뉴올프레스 새로 오신 가족님들, 우리 가족님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그리고 뉴올프레스 방송은 매일 밤 9시 청와대 광야 현장에서 문재인을 향해서 우리 가족님들과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올프레스 방송은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뉴올프레스 방송 구독은 필수적이고요. 뉴올프레스 리얼 같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올프레스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실제적으로 지금 정치인들이 해야 하지만은 그게 진행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총경 출신이 한 명 이렇게 현장에 나오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의 관심, 바로 이 경찰들도 아마 지금 전원 선배 귀찮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불평을 토로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전원 선배가 있어서
전화번호 좀.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은 이제 정강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고 알고는 있지만 주변에 믿는 분들, 정말 심지어 목회자들과 장로님들도 아무리 얘기해도 깨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네네. 그분들에게 이번에 이 청주 간첩단 검거 사건을 보내주고 말씀을 드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팩트니까 본인들이 놀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83가지의 지령에 답한 것과 뭐 조국 사건, 한교안 사건, 또 국회의 108석이나 뭐 사드 반대나 뭐 한미 연합훈련 반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들이 개입해서 지령에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그 반대를 한 것들이 네네. 정말 명백하게 답으로 나와 있으니까 네. 그걸 보고서 또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서 네. 저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지금 그 충북의 네네. 간첩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 빙산의 세력들이 일각이죠. 그 세력들이 그 정도로 일을 할 간첩 활동을 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많이 퍼져 있고요. 한 가지 더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서울시장에 그 성추행했던 박은순 씨가 자살했잖아요. 그 박은순 씨가 네네. 서울시에 거의 오랫동안 이 서울시장을 하면서 시민단체들 거의 3,000개 이상 시민단체에게 서울시 예산을 지원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의가 다 네네. 한미동맹 해체, 하여튼 뭐 거의 반미 훈련을 했던 사람들에게 다 지원을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네네. 지금 우리나라의 수많은 시민단체, 특히 여성단체, 뭐 이 페미니즘, 동성애 이런 거 지지하는 세력들이 거의가 다 간첩에 연루가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사님, 그 정도로 지금 네네네. 많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국민혁명당 정광훈 목사님께서 반드시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 이 얘기 연방제로 갈 것이다. 우리가 2019년도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지금 네네. 현실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네, 입증되고 있죠. 네네. 네네. 맞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사실 우리 국민혁명당의 입지는 더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 네. 한결같이 주장해 왔던 것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번에 3.1 캠페인을 해보니까요, 저들이 너무 겁을 먹고 진짜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는 처음에는 왜 집회를 한다고 그래 이렇게 이제 집회로 또 오인하시면서 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다가 이제 점점 나중에는 아니 집회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1인 걷기를 한다는데 뭘 이렇게까지 사람을 쥐잡듯이 통제를 해서 5만 사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 이게 공산국가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 정말 이 국민들이 문재인 규탄하는 거 그거 그렇게 겁이 나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지금 바뀌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대전에서도 분위기가 좀 어떠신가요? 대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네. 우리 지역 패널 또
죽겠다는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아버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하게 기도합니다. 세계선교연대 포럼은 이들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파송교회 목회자와 기도 후원자 모든 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지면으로 옮겨주신 선교사님, 한국 교단의 중추적인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며 선교의 비전을 제시해준 목회자님, 평신도로서 선교 동역자 분들, 선교 신학의 핵심적인 방향을 설정해주신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옥고를 보내주신 덕분에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계선교연대 포럼은 2000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예? 그냥 막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방문하죠. 사람이, 우리가 그 뭡니까? 지금 뭡니까? 텔레비 정기방송에도 시청률이 어떤 거 유튜브 시청률보다도 안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텔레비에서 그냥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만들어도 유튜브 내가 혼자 방송에 있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람들 우리 교회로 와서 방문해 보니까 자기들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성도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지만 외부에서는 SNS 온라인에서는 유명한 선포니 선포하니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 주님 영원한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리 아니 그의 불길 따라 선교하는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박수를 함께 감사드렸습니다. 이 길은 축복의 길, 이 길은 순종의 길, 나를 구원하는 길 가는가해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가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한번 더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령의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한번 더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